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그 두 번째 시간이죠. 두 번째 시간인데,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유저 인터페이스, 사용자 환경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거예요. 일단은 뭐 바로 설계 들어가면 안 되냐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프로그램 사용하려 그러면 아이콘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알아야 이제 그 조금 앞으로 유동적으로 조금 설계하는데 도움이 되시니까 조금 이제 좀 전문가스러워지시려면 오늘 조금만 참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환경을 숙지하여 보다 나은 설계에 접근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보이는 10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가 조금 생각이 돼요. 뭐 옵션, 상태 정의, 뭐 커맨드 매니저는 조금 중요합니다. 이 부분들에서 아이콘을 뭐 추가하여 쓸 수도 있고 뭐 제거할 수도 있고 해서 이 부분 중요하고요. 그리고 피드백 기능도 요것도 아셔야 될 것 같고 해가지고 지금 한 10가지 정도로 제가 조금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10가지 정도 그냥 얘기를 할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솔리드웍스를 킬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저희는 이제 신버전이기 때문에 17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7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을 사용해요. 자, 그러면 첫 화면 일단은 지금 딱 띄우면 지금 뭐 화면이 보이시죠? 그래서 첫 화면 보면은 지금 화면이 보이는데 잠시만요. 그래서 첫 화면 보시면은 이렇게 화면이 보이는데 일단 여기 위에 보이시는 것들이 이제 메뉴바예요. 여기에서 필요한 것들을 조금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앞정 모임이 있는데 요거를 누르시면 이렇게 해서 메뉴가 이제 들어가고요. 그래서 요걸 눌러서 고정 모양으로 이렇게 바꾸시면 이렇게 해서 지금 요거를 고정할 수가 있어요, 메뉴바를. 그래서 저는 보통 고정해서 사용을 하니까 이렇게 해서 고정해서 사용하고요. 그래서 뭐 파일 보기, 도구, 도움말, 여기는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옵션이란 게 있어요. 옵션이란 게 있는데 일단 시스템 옵션이 있는데 시스템 옵션은 솔리드웍스의 전반적인 옵션을 관장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옵션은 솔리드웍스의 전체적인 것을 관장한다 라고 보시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나중에 만져볼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닫기 전에 하나 더 알려드리면 영어 메뉴 사용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메뉴 사용하시면 돼요. 그 대신에 한번 껐다 켜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영어 메뉴로 다 바뀌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이 있고 저는 영어를 잘 못하는 관계로 제 한국어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여기 오른쪽에는 여기도 지금 앞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숨겨져요. 이렇게 해서 뭐 여기에 뭐 리소스라든지 여러 탭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거는 설계 라이브러리, 이거는 아마 나중에 좀 고급에 들어가시면 이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셔서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요거는 파일 탐색기, 여기에서도 탐색하셔서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 도면에서 뷰 팔레트 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요거는 뭐 표현을 집어넣는 건데 이런 것도 나중에 다 해볼 거고 뭐 사용자 정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나중에 좀 더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여기는 조금 설명드리고 넘어가는 게 좋겠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세문서를 들어가실 수도 있고 여기에서 세문서를 들어가실 수도 있고 또 여기에서 세문서를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새 파일. 네, 그래서 진입 방법은 여러 가지라는 거 인지해 두시고요. 그리고 솔리드웍스의 강점은 또 하나는 뭐냐면 튜토리얼이 처음에는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강의를 듣지 않고 그냥 솔리드웍스 나머지 독학하고 싶다. 그래서 이 튜토리얼을 조금 더 보시면은 저도 아직 다 못 봤습니다. 간간히 봐야 되는데 제가 조금 나태한 관계로 그래서 여기 시작하기를 통해서 여기에 있는 것들을 조금 한 번씩 해보시면 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튜토리얼도 조금 잘하시면 중요하니까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단 닫고요. 그리고
뭐 이제 그 속성 탭 빌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도움말, 새 기능도 한번 보시고 여기 도움말, 여기 요것은 뭐냐면 이쪽에 이제 도움말을 바로 여기서 검색해서 치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말 활용하시는 것도 가장 중요해요. 모르시면 F1 바로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것도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여기 있는 건 전반적으로 설명을 했다고 하고 이제 세문사를 들어갈게요. 그래서 맨 처음에 솔리드 키시면은 이렇게 뜰 거예요. 이제 초보 모드예요. 이게 그래서 파트, 어셈블리, 도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고급은 뭐냐면 템플릿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회사에 사용하시는 템플릿이 따로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뭐 그런 것들은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왜냐면 초보분들이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템플릿을 간단하게 말해서 나에게 처음 환경을 맞춰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템플릿도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일단 여기 템플릿의 파트로 진입을 하겠습니다. 일단 파트를 이렇게 진입을 하면 이렇게 해서 지금 요게 커맨드 매니저입니다. 요게 커맨드 매니저예요. 요게 커맨드 매니저인데 요거를 이렇게 해서 빼서 커맨드 매니저를 옮길 수도 있어요. 뭐 오른쪽으로 높으시면 오른쪽으로 놓으시면 되고 그 대신에 지금 위를 끌어서 안 돼요. 여기 잡고 여기 이 탭 부분을 자꾸 끌으셔야 빠집니다. 그리고 넣을 때는 다시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여기에 또 사용자 정의를 통해서 여기에 지금 아이콘이 다 있는 게 아닙니다. 캐드도 숨겨져 있잖아요. 뭐 명령어 같은 것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명령을 통해서 지금 피처잖아요. 피처 말고 이외의 것 넣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헷갈리겠죠. 탭 부분이. 그래서 피처에 뭐 이렇게 해서 뭐 지금 뭐 있는 것 중에 뭐 그냥 뭐 지금 변형? 뭐 변형이 없다. 그래서 변형을 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땡기면 빠집니다. 이렇게 커맨드 매니저 사용자 정의에 들어왔을 때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명령 탭은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명령을 추가한다, 제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도구 모음은 뭐냐? 이 커맨드 매니저에 속하지 않은 것들을 따로 빼는 겁니다. 지금 누르면 여기 위에 이렇게 생겼죠? 이런 것들 이렇게 해서 빼서 따로 사용하겠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바로가기 메뉴는 뭐냐면 이제 조금 빠르게 설계할 수 있는 단축키라고 보시면 됩니다. S를 그 알파벳 S 영문 S를 사용하시면 요런 이제 피처 상태에서는 요런 파트 상태에서는 요런 피처가 뜨고 그리고 이 그 스케치 상태에서는 요런 아이콘이 뜨게 하겠다. 그리고 도면 상태에서도 요런 아이콘이 뜨게 하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해주는 구간이고요. 여기도 이렇게 해서 추가, 제거 그런 부분들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여기에 대한 네임을 바꾸는 거예요. 굳이 여기 메뉴바는 여기 메뉴 탭은 건드실 일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괜히 건드리시면은 나중에 헷갈리실 거예요. 뭐, 근데 원래대로도 있어요. 그래서 원래대로 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뭐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키보드는 단축키. 예, 그래서 여기서 단축키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우스 제스처 같은 경우는 지금 설정이 지금 안 보이는데,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잠깐 내렸습니다. 이 모델, 요 명령어를 실행하기 위해선 도면에서, 그러니까 도면 그 작업을 하고 있을 때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고 아래로 내리면 이 명령어가 실행된다. 그래서 마우스 제스처를 통해서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8개가 될 수도 있고요. 4개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용자 정의는 이제 바로가기 정의, 뭐 모드 표시, 기본값 재설정, 뭐 이렇게 해서 메뉴 여기에 대한 거 사용자 정의 이런 것들을 다시 재설정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빨라요. 설명을 좀 빨리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뭐 피처 매니저 트리, 프로퍼티스 매니저 이런 거는 프로퍼티스 매니저 뭐냐면 피처 생성하면 이렇게 프로퍼티 매니저로 넘어가요. 그래서 일단 스케치로 조금 하면 좋은데 스케치는 굳이 안 하고요. 일단은 여기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다 나중에 한 번씩 더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히스토리다. 그리고 여기 디자인 매니저 트리 여기 이렇게 가까이 갖다 대시면은
명령어가 안 나오네요. 원래 지금 뭔가 잠깐 이상한데 여기가 피처 매니저 트리가 아닌데 좀 뭔가 바뀐 것 같습니다.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지금 여기가 프로퍼티 매니저고 여기가 피처 매니저 디자인 트리, 네, 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에 그 작성하는 스케치나 이 피처 관계에 대해서 여기에 나열된다고 보면 되고요. 여기 드래그 바, 요거는 나중에 파트를 만들고 나서 전 과정에 무엇을 했는데 그걸 다 지울 수는 없잖아요. 앞에 거 다 했는데. 그래서 롤백이라는 개념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로 돌아가서 다시 파트를 만들 때, 다시 뭐 이렇게 변경을 할 때,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요런 것들 위에도, 요런 건 조금, 여기 그래픽 영역이에요. 그리고 여기 좌표계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 지금 영역 확대, 뭐 이전 뷰, 그 다음에 단면도 뭐 동쪽 뷰 보기, 뭐 뷰 방향. 뷰 방향은 이제 뭐 정면, 우측면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뷰 선택기 이런 게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걸 누르면 요렇게 해서 나와요. 모양이 주사위 모양 같이. 이렇게 해서 지금 모델이 없어서 그러는데 잠시만요. 일단 보이기를 해놓고 이 평면들을 제가 다 보이기를 했습니다. 요거 설명 안 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숨기기, 보이기 요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기능도 있고 여기에서 영역들을 뭐 평면 숨기기, 보기 요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7에서 모두 숨기기 기능이 생겼어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있다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는 뭐 표현이고 요건 배경이에요. 뒤에 배경 정하는 거. 뭐 이렇게 잠깐 바꿔볼까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 저는 흰 단색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닙니다. 요게 기본이 좋네요. 기본으로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무엇이냐면 이제 파트를 만들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재질이나 색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능이 있고 이건 뭐냐면 이제 리얼뷰 좀 그래픽이 선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요거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시는 게 나으니까 일단 윗면 잡고 오늘 뭐 굳이 뭐 이렇게 신경 쓰지 안 보셔도 됩니다. 좀 귀찮으니까 이거를 고정을 시켜 놓을게요. 뭐 이거 스페이스바 누르면 나옵니다. 스페이스바 누르면 나오고요. 그래서 저는 원래 지금 요거를 싫어해요. 뷰 선택기 뭔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싫어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가까이 대보시면 참 잘 돼 있어요. 컨트롤 3 누르면 좌측면 간다잖아요. 이런 단축키도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면 될 것 같고 여기다가 일단 제가 스케치를 좀 그릴게요. 근데 지금 혼동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요거 일단은 빼고 요거랑 요거는 숨깁니다. 네, 숨길게요. 어디 보자. 아닙니다. 그냥 여기서 이렇게 해서 그냥 모두 숨기기를 눌렀는데 평면만 숨길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평면 숨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S키가 뭐냐면 요겁니다. S 누르면 이렇게 바로 나와요. 마우스 옆에. 그래서 간단하게 지금은 저 표시 디스플레이 되는 거를 설명드리는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그냥 막 만들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정사각형을 만들었고요. 지금 정사각형 만들었고 이렇게 해서 지금 등각보기로 제가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리얼뷰 뭐냐면 그냥 밋밋하잖아요. 좀 더 현실감 있게 뭐 이제 바닥 투영이라든지 이런 거를 나타나게 하는 거고요. 음영 처리는 뭐냐면 이게 그림자 지금 없어지는 거 보이시죠? 이런 것들이고 그리고 앰비디언 오클루전은 뭐냐면 이제 이 모서리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뭔가 부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그래픽스럽게 보일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금 표시는 뭐 다 아실 것 같고요. 카툰은 뭐 만화스럽게 보이는 건데 이런 것들은 뭐 카툰을 켜면 뭐 이렇게 해서 렌더링 옵션을 사용합니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냥 요런 기능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대신에 이런 부분을 알아놓으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리소스를 엄청 많이 잡아먹어서 설계하실 때 버벅임이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인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디스플레이 보기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뭐 이제 단면도 이렇게 자르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돌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또 다 설명드린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는 또 알려드리네. 피드백. 예, 옵션에 가시면, 어디 보자. 어디 있냐. 여기 스케치, 여기 말고, 여기 스케치 여기 아래에 구속 조건 스냅이란 게 있어요. 이것을 솔리드웍스에서는 피드백 기능이라고 합니다. 오스냅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잡을 건지에 대한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뭐 추가 제거하셔서 사용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것도 하나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 스케치 영역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첫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오른쪽 누르시고 이렇게 하면 피처 편집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피처 편집을 잠깐 보고요. 그 다음에 윗면으로 봤습니다. 윗면으로 봤고, 여기서 이제 선택 영역에 대해서 조금 객체 선택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잡으면 지금 왼쪽 수직인 선만 잡혔잖아요. 들어왔잖아요. 일단 요거 지울게요. 지금 조금 설명하는데 이렇게 치수 잡고 지우시면 안 됩니다. 여기 끝에 잡고 이렇게 지우세요. 그래서 일단 치수 다 날리겠습니다. 날리고 선택할 때 이렇게 해서 윈도우 영역 잡으면 이렇게 하나 선택되고요. 위로 끌어올려서 잡으면 여기 윈도우 박스에 지금 걸쳐져 있는 것들에 대한 거 다 잡힙니다. 그래서 선택을 마우스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틀려진다 라는 점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일 객체 선택하려고 그러면 이제 아이콘 선택하듯이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이렇게 클릭하는 식으로 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른쪽 눌러서 체인 선택하시면 이렇게 해서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선들은 다 이렇게 해서 선택이 됩니다. 오른쪽 누르시고 선 근처에 가셔서 오른쪽 누르시고 체인 선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6번까지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케치 정의를 또 설명할 건데, 지금 요게 뭐냐면 불완전정의입니다. 불완전정의예요. 이게 뭐냐면 불완전정의. 스케치가 정의가 안 됐다는 거죠. 아까 전에 앞전에 말씀드렸는데 2D는 정의를 하고 그냥 치수는 그냥 보여주기식이에요. 근데 이거는 스케치를 하고 치수를 부여해서 형상을 정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토캐드는 선치수, 후기입, 3D는 뭐라 그래야 될까요? 선작성, 후정의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해서 맨 처음에 스케치는 불안합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지금 이렇게 해서 치수로 구속을 주면 위에가 지금 검정게 변하신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완전 정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요거는 형상 저거예요. 형상 구속이에요. 요 조건이. 그래서 요거를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해서 구속 조건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속 조건이 있어요. 근데 이걸 제가 지워볼게요. 지우면 네, 구속이 풀렸죠. 그러면 정의가 풀린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형상이 깨져요. 그래서 항상 스케치는 완전 정의가 필요하시다는 거 인지하시고요. 그래서 또 선 선택해서 이렇게 수직 주면 됩니다. 근데 이런 정의만 있냐? 이것만 아니고 여기에다가 만약에 이렇게 초과정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노란색이나 빨간색으로 뜰 경우에는 스케치가 초과정의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케치 정의에는 세 가지가 있다. 불완전정의, 완전정의, 그 다음에 초과정의. 이렇게 해서 파란색, 검정색, 빨간색, 노란색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된다는 거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콘 주시고 딜레트 키 누르면 지워집니다. 구속 조건. 이렇게 해서 스케치는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자동 구속에 대한 건데 이 부분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옆에다가 스케치를 할게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마우스 지금 연필 모양 옆에 자동적으로 구속 조건이 잡히시는 거 보이실 거예요. 수평이라고 그러죠. 수평이 잡히시는 거 보이십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자동 구속이 잡혀요. 이렇게 자동 구속이 기능이 있고, 그리고 이 구속들이 싫을 때 그러면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누른 채 이렇게 해서 움직이시면 구속 조건이 부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키를 활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리고 이렇게 해서 지우고요. 선은 L 누르셔도 되고, 다시 또 요 기초인데 S 누르셔서 이렇게 진입하셔도 되고, 그리고 요거 누르셔서 이렇게 진입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번 하고 이제 계속 연결돼요. 그래서 연결돼서 잠시만요. 선을 누르고 그래서 연결해서 계속 연결해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끊고 싶다. 그럼 ESC를 누르셔도 되고, 더블 클릭을 누르시면 이렇게 벗어납니다. 그리고 선 하나만 작업하겠다. 그러면 누른 상태로 쭉 끄세요. 이게 클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딱 되면 그냥 바로 선 하나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활용 요 방법도 요거는 제가 포함을 하지 않았는데 요런 것도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잠시만요. 그래서 요렇게 있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요 기능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른쪽 누르시고 피처 편집, 그 다음에 스케치 편집, 그 다음에 피처 편집은 이제 스케치가 된 것에 이제 그 스케치 된 것을 올리는 거죠. 그래서 100mm. 그래서 이 높이 그 이제 3D 영상을 만드는 순간에 그 3D의 피처를 관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처 편집은 여기 구간이고요. 그리고 스케치 편집은 이 그 스케치, 작성해놓은 스케치를 관장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스케치 평면 편집, 앞전에 말씀드린 거. 그래서 평면이 윗면이 아니다. 나 윗면이 아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우고, 면을 지우고, 만약에 정면이다. 그래서 정면에다가 스케치를 이렇게 옮기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편집 진입 방법도 조금 알아봤고요. 그리고 이제 작업 화면인데 일단은 마우스 유동이 조금 편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우스 휠 키를 누른 채 회전하면 모델 자체가 이제 회전을 하고요. 그리고 컨트롤 휠을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이동됩니다. 그리고 Shift를 누르고 휠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확대, 축소가 됩니다. 그리고 키보드 Alt 키를 누르고 방향 키를 누르시면 15도씩 회전이 돼요. 요거는 조금 보시기 편하게.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좌우를 입력해서 15도씩 회전하는 거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방향 키를 누르면 화면 이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동이 되고요. 그리고 Shift 방향 키, Shift 방향 키를 누르시면 90도씩 회전하면서 움직이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것도 마우스 활용, 마우스 휠키로 선이나 면을 선택하시면 분홍색이 돼요. 그런 다음에 돌리시면 그 면을 기준으로 해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선 잡아서 만약에 선을 마우스 휠 눌러갖고 분홍색이죠? 분홍색으로 표시되면 거기가 기준이 되어서 그 기준점을 통해서 이렇게 움직임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막 정신없이 조금 빨리 온 것 같은데요.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들은 뭐 오늘 보신 걸로 조금 만져보세요. 이게 보시는 걸로 끝인 게 아니라 만져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져보시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 3D 사용자 환경, 환경에 대해 사용자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유저 인터페이스죠. 유저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스케치를 조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어디 제가 잠깐 확인을 하면 다음부터는 스케치를 조금 들어갈 거예요. 스케치 들어가면서 구속 조건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고 그러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두 번째 시간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